네, 계속해서 이나영 캐스터, 최유리 캐스터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정작 유럽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 미국 증시에는 호재가 됐죠. 네,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란 악재 속에서도 뉴욕 증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냈고요. 이날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0.29%, 0.39%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보시면요. 장중 증락을 거듭하기도 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유로존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결국 그 상승폭을 쭉 유지하면서 0.39%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역시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미국의 산업경기를 보여주는 7월 산업생산이 이날 0.6% 증가하면서 예상치 0.3% 증가를 뛰어넘었고요. 이 자동차 산업 호조의 8개월 날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를 찾고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8월 소비자 태도지수도 거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주 뉴욕 3대 지수,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라는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 버니는 폭풍 우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미국을 둘러싼 부정적 요인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각 글로벌 증시의 거센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뉴욕 증시는 수요일부터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2분기 기업 실적 성장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6년 발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자재 수출 국가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도 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 미 페드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악재로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도 미국 뉴욕 증시 좋은 상승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모건 체이스는 미국 뉴욕 증시에 부과된 프리미엄 정당하다라는 평가까지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중국에서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시장의 또 다른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12일에 인민은행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 시장의 관심은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인민은행의 기자회견 영상,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中国资本项目可兑换的议程是依照中国自己定的日程表向前稳步推进的，它不是说这个遇到一点波动或者遇到一点外边发生的事情就可以轻易改变的所以呢，我们就说这方面呢应当是有定力的我们会按照自己定的这个日程表，把它稳步有序的。 자본 계정 태환, 즉 위안화 자산을 다른 통화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의미인데요. 인민은행은 이번 정책으로 위안화가 자유롭게 교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금융에서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 업종별 동향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좀 부진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S&P 500 대부분 업종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틸리티즈, 금융주, 산업주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주가 이날 0.22% 하락하면서 나홀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살펴보시죠. 유럽의 2분기 GDP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날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GDP가 예상보다 주춤한 것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가 0.6%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수 모두 0.6%대에서 0.4%대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하락 반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국제 금값 최근 2개월 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달러 인덱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은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에서 마감했고요. 이날 국제 유가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장중 6년 반내 최저치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요. 이날 멕시코에 대한 원유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WTI가 이날 0.64% 오름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4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도 다양한 경기 지표가 발표됩니다. 물가지수부터 주택 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각종 현안들, 이에 대한 SNS에서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아시아권 증시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트위터에는 지난주 아시아 증시가 평균 2% 가까이 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증시는 1.3%, 말레이시아는 5%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환율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 주가는 이틀 동안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명품 소비재 전망은 좋은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위안화 평가 절하로 오히려 중국 내 명품 구입이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IMF에서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지만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올 초 위안화가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이 모인 유로그룹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19일 네덜란드와 독일 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IMF는 그리스 구제금융 참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채권단이 그리스 부채 규모를 줄여준다면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그동안 자국 원유 수출을 금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멕시코의 한 석유 회사에 미국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원유 수출 금지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SNS에서는 오바마가 원유 전쟁을 그만두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원유 수출 제한 해제 조치가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